두만강 여보, 철교 한가운데 임신 7개월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 애가 나. 북한군은 뒤에서 총을 쏘고 중국군은 앞에서 선로를 끊으려 한다. 철도 기관사 한준혁은 선택해야 했다. 멈추면 체포, 가면 탈선. 하지만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여보, 믿어요. 갈 수 있어요. 뱃속 아이를 굶겨 죽일 순 없었다. 3개월간 준비한 탈출. 소형 화물 열차에 아내를 태우고 130km를 달렸다. 보위부가 추격하고 무전기는 정지 명령을 외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0m 앞 윤하의 비명과 기관차 경적이 겹쳤다. 자유와 생명, 둘 다 얻을 수 있을까? 2018년 2월 얼어붙은 철교 위에서 벌어진 기적의 탈출. 2018년 1월 함경북도 무산. 철도 기관사 한준혁은 그날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다. 영하 20도의 혹한이 방 안까지 파고들었다. 난방용 석탄이 떨어진 지 닷새째였다. 옆에 누운 아내 서윤아가 부른 배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준혁이 물었지만 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임신 6개월. 배는 불렀지만 팔다리는 앙상했다. 배급이 끊긴 지 6개월. 장마당에서 구한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나날이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준혁은 아내를 무산인민병원으로 데려갔다. 윤아가 일하던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일 뿐이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산모분도 위험하지만 태아는 더 심각해요. 이대로면. 뒤에 말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양제가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도 없습니다. 없다. 북한에서 가장 흔한 대답이었다. 돈이 없다. 배급이 없다. 희망이 없다. 준혁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굶어 죽어가고 있는. 여보. 윤아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말라빠진 손이었지만 힘은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평양철도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아버지의 정치적 실각으로 북부 변경으로 쫓겨난 뒤 10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무산 철광산 자재 운반용 소형 열차 기관사. 한 달 월급은 5,000원. 장마당에서 쌀 1kg도 못 사는 돈이었다. 그날 오후 차량 기지에서 선배 최철수가 준혁을 불렀다. 자네, 요즘 안색이 왜 그래? 괜찮습니다, 선배님. 거짓말 마. 나도 다 겪어봤어. 식구들 굶기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최철수는 55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철도 기관사였다. 준혁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선배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철수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 떠나는 걸. 떠난다. 탈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다음 달 2월 15일. 두만강 철교 보수공사가 시작돼. 열흘간 감시가 허술해진다네. 최철수는 주변을 둘러본 뒤 계속 말했다. 내 가족도 그렇게 보냈어. 3년 전에 말이야. 지금 한국에 있지. 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그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그날 밤 준혁은 초음파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작은 생명. 아직 세상도 보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는. 윤아가 잠든 얼굴을 보았다. 평양 출신의 간호사였던 아내. 자신과 결혼한 뒤 이 북부 변경까지 따라온. 여보. 준혁은 작게 속삭였다.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하자. 약속할게. 그날부터 한준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철도 기관사였다. 새벽 4시 30분 출근, 무산 철광산 자재 운반 열차를 몰고 7시간 근무.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옥수수죽을 끓여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준혁은 차량기지 사무실에서 몰래 노선도를 펼쳤다. 무산에서 두만강 철교까지 130km. 평소 화물 열차로는 4시간 걸리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소형 작업 열차를 최고속도로 몰면 2시간 반이면 가능했다. 시속 80이면 충분해. 준혁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료 소비량, 최대 속도 유지 시간, 비상상황 대응 방법까지 머릿속에 입력했다. 최철수 선배가 중국 브로커에 연락처를 건넸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 중국산 휴대폰이 필요해.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합니까? 100달러 정도. 중국 돈으로는 600위안. 100달러. 준혁의 6개월치 월급이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차량 정비 때 나온 고철을 몰래 팔고 선로 보수용 자재를 조금씩 빼돌려 장마당에 넘겼다. 2달이 걸렸다. 드디어 중국산 휴대폰을 손에 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부둘. 7개월 임산부. 두만강. 사흘 뒤 답장이 왔다. 1인당 3,000위안. 총 6,000위안. 사전 입금 3,000. 성공 후 3,000. 6,000위안.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었다.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선배님, 이거. 최철수가 봉투를 건넸다. 내가 먼저 보낸 식구들한테 받은 돈이야. 자네가 써. 어떻게 이걸. 나중에 한국 가면 갚으면 돼. 지금은 목숨이 먼저야. 준혁은 눈물을 삼켰다. 북한에서 이런 신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1월 말 유나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다. 배는 더 불렀지만 몸은 더 야위었다. 여보, 제가 이상한 걸 자꾸 꿔요. 무슨 꿈? 우리 애가 햇빛 아래서 웃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높은 건물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게 꿈이 아니라 미래야. 우리가 만들 미래. 무슨 말이에요? 준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여보, 우리 떠나요. 이 나라를. 유나의 눈이 커졌다. 떠난다니. 탈북을 말하는 거예요? 응. 2월 15일. 두만강 철교 보수공사 시작하는 날.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 유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때문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이 아이는 자유롭게 태어나야 해. 당신도 더 이상 굶으면 안 돼.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아. 내가 15년간 같은 선로만 달렸어.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셋 다 죽을 테니까. 2월 초 유나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몸이 안 좋아서 출산 후까지 쉬겠습니다라는 이유였다. 준혁은 차량 기지에서 작업 열차 점검을 맡았다.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를 정비하고 연료 탱크를 채웠다. 그리고 몰래 예비 경유통을 화물칸에 숨겼다. 하지만 2월 10일 위기가 찾아왔다. 보위부 박민철 대좌가 차량 기지에 나타난 것이다. 한준혁 동무, 요즘 연료 소비량이 이상하던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3개월간 작업 열차 경유 소비량이 20% 늘었어. 설명해보게. 아, 그건 엔진 노후화 때문입니다. 보고서 올렸습니다만. 박민철이 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네, 평양 출신이지? 아버지가 당에서 숙청당했다던데. 예. 조심하게. 이 변경 지역은 감시가 삼엄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박민철이 돌아선 뒤 준혁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시간이 없었다. 2월 15일. 닷새 후였다. 2018년 2월 15일 새벽 4시. 한준혁은 아내 유나의 손을 잡고 차량 기지로 걸어갔다. 영하 25도.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유나가 물었다. 임신 7개월의 배가 두툼한 외투 밑에서도 드러났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차량 기지는 조용했다. 최철수 선배가 미리 야간 근무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10분간의 공백. 그 시간이면 충분했다. 작업 열차 12호. 소형 디젤 기관차에 빈 화물칸 한 량이 연결되어 있었다. 준혁은 유나를 화물칸에 태웠다. 담요와 물 그리고 비상약품을 챙겼다. 조금만 참아요.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준혁이 기관실로 올라가 시동을 걸었다. 디젤 엔진이 낮게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한준혁 동무, 박민철 보위부 대좌가 나타났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예비 점검입니다. 선로 상태 확인하러. 새벽에 명령서를 보게. 박민철이 다가왔다. 준혁은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다. 준혁은 가속 레버를 당겼다. 미안합니다. 열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박민철이 소리쳤다. 정지하라. 즉시 정지. 하지만 열차는 이미 차량 기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박민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2호. 즉시 정지하라. 명령을 위반하면 사격한다. 준혁은 무전기를 껐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시속 50, 60, 70, 80. 소형 열차의 한계였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버텨야 했다. 50분 후 뒤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추격대였다. 여보, 헬리콥터가 왔어요. 화물칸에서 유나가 소리쳤다. 숨어요. 담요로 몸을 가려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금방 따라잡았다. 확성기에서 경고방송이 쏟아졌다. 탈주 열차,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준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헬리콥터가 기관총을 쏠 수는 없었다. 열차에 불이 나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1시간 20분. 두만강까지 50km. 바로 그때였다. 으악. 화물칸에서 유나의 비명이 들렸다. 여보, 여보. 준혁이 뒤를 돌아봤다. 유나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다. 애가 나와요. 조기 진통이었다. 열차의 진동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이 진통을 촉발한 것이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유나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여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준혁은 선택해야 했다. 멈춰서 아내를 돌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 달릴 것인가. 전방에 두만강 철교가 보이기 시작했다. 500m 길이의 낡은 철교. 양쪽 끝에 국경 초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북한 측 초소에서 탐조등이 켜졌다. 이어서 중국 측에서도. 준혁과 유나의 열차는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다. 두만강 철교 300m 전방. 여보. 유나의 비명이 열차 전체를 울렸다. 준혁은 기관실과 화물칸 사이 문을 열고 뒤돌아봤다. 아내가 담요 위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양수가 터진 것인지 담요가 젖어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안 돼요. 애가 나와요. 지금 당장. 준혁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셋 다 죽는다. 철교 입구에 도착했다. 북한 국경 수비대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었다. 정지하라. 사격한다. 준혁은 경적을 울렸다. 끼익. 열차 경적이 새벽 하늘을 찢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다. 타다닥. 총성이 울렸다. 기관실 유리창이 박살났다. 준혁은 몸을 낮췄다.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바리케이드는 급조한 것이라 약했다. 열차가 부딪히자 나무 판자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철교 진입.
이제 500m만 가면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도 움직임이 보였다. 변방대 군인들이 선로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준혁은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철교 중앙 250m 지점. 바로 그때 유나가 소리쳤다. 여보, 여보. 준혁이 뒤를 돌아보니 유나가 그를 보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여보, 믿어요. 우리 갈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준혁의 온몸에 전기처럼 흘렀다.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준혁은 비상 연료 밸브를 열었다. 숨겨뒀던 예비경유가 엔진으로 쏟아졌다. 열차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가속했다. 400m, 450m. 중국 측 장애물이 보였다. 철제 빔을 선로에 용접하고 있었다. 비켜, 비켜라. 준혁이 경적을 계속 울렸다. 중국 군인들이 당황해서 옆으로 뛰어났다. 쾅! 열차가 철제 빔과 충돌했다. 엄청난 충격이 전체를 흔들었다. 준혁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 조종간에 부딪혔다.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철제 빔이 휘어지며 옆으로 밀려났다. 으악! 화물칸에서 유나의 절규가 들렸다. 480m, 490m. 이제 10m만 남았다. 중국 땅까지 단 10m. 준혁의 눈앞이 흐려졌다. 피가 흘렀다. 충돌 때 머리를 다친 모양이었다. 하지만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5m, 3m, 1m. 철교가 끝났다. 열차가 중국 땅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여보, 나와요. 애가 나와요. 유나의 목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응애. 준혁은 급제동을 걸었다. 열차가 끽끽거리며 멈췄다. 중국 국경에서 정확히 10m 안쪽이었다. 준혁은 화물칸으로 뛰어갔다. 유나가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품에 작고 붉은 생명이 있었다. 여보, 딸이에요. 우리 딸. 유나가 울며 웃었다. 준혁도 울음을 터뜨렸다. 자유의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숨. 그것이 그들의 딸이었다. 중국 공안이 도착하기 전에 브로커팀이 먼저 나타났다. 빨리, 빨리 타요. 검은색 밴 한 대가 철로 옆에 섰다. 남자 둘이 뛰어내려 유나와 아기를 안았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빨리. 준혁은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밴에 함께 올라탔다. 투먼시 뒷골목. 불법 산부인과였다. 하지만 의사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기적이에요. 조산인데도 이렇게 건강하다니. 준혁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유나가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지었다. 이름, 자유예요. 한자유, 자유. 네. 이 아이가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이름이었다. 3개월간 투먼시에 숨어 지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과 여행 서류를 만들어줬다. 그 돈도 최철수 선배가 보내준 것이었다. 2018년 6월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무릎이 꺾였다. 도착했어요. 정말 도착했어요. 유나도 울었다. 자유를 안고. 2025년 2월 15일. 한준혁은 서울 지하철 4호선 기관사로 출근했다. 7년째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북한에서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월급은 300만 원. 아내 유나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녀도 250만 원을 벌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7살 한자유가 뛰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뭘 발표했는데? 내 이름이 왜 자유인지. 선생님이 정말 멋진 이름이래. 자유가 웃었다. 그 웃음엔 그림자가 없었다. 배고픔도 두려움도
감시도 없는 웃음이었다. 아빠, 근데 북한은 어떤 곳이야? 자유가 없는 곳이야.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그럼 나는 자유로워서 다행이다. 자유가 껄껄 웃었다. 주말이면 새 식구는 임진각에 갔다. 북쪽을 바라보며 준혁은 생각했다. 최철수 선배님 잘 계시죠? 덕분에 저희 셋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유나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뭘? 그날 모든 걸 걸었잖아요. 준혁은 자유를 바라봤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딸을. 후회.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요. 유나가 미소 지었다. 7년 전 130km를 달린 그 열차는 이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 속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 있었다. 두만강 철교, 진통 중인 아내, 그리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질주. 자유야, 이리 와봐. 준혁이 딸을 불렀다. 응? 너 태어날 때 말이야. 기차 안에서 태어났어. 진짜 멋있다. 자유가 눈을 반짝였다. 응. 그것도 국경을 넘는 기차에서. 그래서 내 이름이 자유야. 우와, 나 완전 특별하네. 자유가 깔깔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준혁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백리의 철로가 이어준 자유.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생명을 건 사랑이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이제 그 약속은 7살 한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뛰어다니고 있었다.